행복농장의 최정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피곤하실 텐데 제 목소리가 조금 졸린 목소리거든요. 예, 죄송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앞에서 이제 안병훈 이사장님께서 정신질환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이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행복농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제 지금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충남 홍성에 이제 위치해 있는 행복농장이고요. 행복농장은 안병훈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런 정신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돌봄 농업하는 농장, 사회적 농업하는 농장으로 농장 자체를 그렇게 세팅을 한 농장이에요. 충남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까 이사장님이 센터장으로 계셨을 때 한 팀장님이 농촌이다 보니까 충남이 농촌에서 농업이 제일 가깝게 또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농촌에서 농업활동하면서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충남이 이제 자살률이 높은 곳이고 저희 이제 충남 행복농장에 있는 충남 홍성군 특히 장곡면 그 일대에서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또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충남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 그런 차원의 그런 사업을 벌였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 이제 농장에 있는 이제 요산 1위 마을도 포함돼서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다가 농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고민을 이제 그 기관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장님, 마을 이장님도 만나 뵙고 또 이제 옆에서 청년 관련돼서 사회적 농업 그 강의를 하고 있는 정민철 선생님이 젊은 협업농장이라고 농림부 사업은 받지는 않았지만 그 농장도 처음부터가 청년 대상의 교육농장으로 만든 농장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사회적 농업하는 농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민철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행복농장을 이제 장곡면 도산 1위에 만들게 된 그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도 7월부터 이제 행복농장에 합류를 했고요. 이제 광역센터에서 이제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을 받아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그런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그 비용을 그 사업비로 시작을 했었는데 농장 자체는 초기에는 이제 충남도에서 뭐 컨테이너 사무실 창고도 마련을 해주고 농장 임대료도 내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 자체가 또 어렵긴 하지만 기관하고 이제 기관 산하의 농장 그렇게 갈 수는 또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농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독립적인 관계로 충남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는 이제 협업하는 관계로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요. 2015년부터는 이제 수익을 오로지 농사를 지어서 매출액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죠.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농사 지어서 판매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어려운 거를 이제 같이 농장 같이 일하고 또 이사진들도 있으니까 협동조합이니까 그 어려움을 같이 의논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극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남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는 15년부터 독립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16년도에 이제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등록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이사장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또 마을 이장님도 이제 감사로 역할을 해주셨고 또 정미션 선생님도 작년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사진으로 같이 함께 지금까지도 의논도 해주시고 같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첫 해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전국에 9개 중에 이제 1개, 충남에서는 제일 처음 시작을 했죠, 그 사업은. 그래서 5년을 작년에 마쳤습니다. 예, 마쳤고 2020년도부터는 이제 충남 대전권의 이제 거점 농장으로 활동을 했고 20년도에는 이제 경인권까지 저희가 출장을 다녔는데요. 이제 콩새알, 강화도의 콩새알이 그 지역에 이제 경기도 인천 쪽에 거점 농장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대전 충남권, 저희 대전 충남권이 20개 정도 되죠? 18개? 예. 예, 그렇게 거점 농장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는군요. 해마다 이렇게 수가 바뀔수록. 예, 저희 행복농장은 농사를 짓는 농장이고 이제 농촌에 기반을 가지고 있고 보건의료, 그리고 돌봄, 그리고 마을과 함께 교육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활동 영역이 그렇게 좀 광범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조직도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사진이 바뀌어서 여기 뭐 정미철 선생님 얼굴도 있었고 저희 마을 이장님 얼굴도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최근에 바뀐 이유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정부 사업을 받다 보니까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쓰잖아요. 저희는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작년부터 썼어요. 홍성군은.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몰랐죠. 내부 거래라고 부정수급 뭐 그런 게 이제 걸렸대요. 그래서 작년 말에 뭐 이렇게 감사 비슷하게 3명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1시간을 같이 이제 뭐 조사받는 기분이었는데 이게 그 농촌 마을에서는 그 좁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 협동조합 이사가 저쪽 협동조합도 이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을에서 저희가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제 뭐 마을에 이제 장소를 대관을 한다든지 또 뭐 사무실을 이제 임대해서 쓰잖아요. 그럼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복으로 이사가 행복농장의 이사가 저쪽 그 온의 마을 협동조합에 이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 이사 그 내부 거래라고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토해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진을 할 수 없이 거점 농장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진을 조금 바꾼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도 이렇게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뭐 사업비로 정당하게 썼는데 이거 뭐 시스템상에 그렇게 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사진에서 이제 또 뺀 경우도 생겼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장님이 처음 저희 농장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큰 이제 정신적으로나 또 여러모에서 이제 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세요. 저희 농장에 있는 위치한 그 땅도 이장님 땅인데 그 땅 임대료만 받으시고 기꺼이 내주셨고 여러모로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 행복농장이 참 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 전경인데요. 농장 자체로 봐서는 별 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풀도 많고 지저분하고 예, 1000평 부지에 이제 하우스가 4동이 있는데요. 230평 정도 돼요. 조금 길어요. 그래서 그 하우스 4동 중에 3개 동만 재배동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3개 동에서 나오는 그 매출인 거죠. 1년에 이제 농사져서 하는 게. 한 개 동은 저희가 이제 사회적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왜 땅을 놀리냐, 여기다가 작물을 심어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좀 이해를 못 하시는 어르신도 계시지만 저희가 한 동은 이제 반동은 육묘장으로 쓰고 있고 저희가 직접 재배하는 작물들을 육묘를 합니다. 그래서 육묘장으로 반동을 쓰고 있고 반동은 이제 휴게동과 그리고 이제 작업 테이블을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해서 뭐 쭈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지 않게 의자하고 이제 테이블을 놓고
거기서 농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 장소를 최대한 저희가 고민해서 그런 이제 디자인을 좀 한 거죠. 뭐 치유농업 쪽이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데 이제 그런 이런 사회적 농업하는 농장들에 대한 그런 농장 디자인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좀 뭔가 이렇게 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받으실 때 그 시설 개선비라는 거를 항목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때 좀 환경 개선이라든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환경 개선이라든지 좀 경관을 조금 아름답게 좀 편안하게 이제 가꾼다거나 그런 용도로 조금 고민하셔서 사업비가 있을 때 그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휴게동도 있고 나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저희 기존에 있는 하우스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앞에 뭐 컨테이너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이제 필수니까 가까이 화장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장 디자인 관련해서도 저희 대전 충남권역에서 공동학습 모임을 하는데 작년에 그 주제로 같이 함께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지역에서 이제 선생님들, 대표님들 그 농장을 좀 디자인할 때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는 이제 주로 작물이 허브를 재배를 하는데요. 처음 행복농장 만들었을 때부터 허브를 생산해서 팔고 또 허브를 이용해서 특히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허브가 이제 치료제로 쓰는 유럽도 있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마음을 조금 안정감 있게 좀 해준다거나 잠을 잘 때 이제 숙면에 도움을 주는 그런 허브도 있고 또 집중력을 좀 높여주는 허브도 있고 효능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허브를 저희가 이제 대중적인 작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허브를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좀 뭐 허브 관련돼서 이제 식생활이 조금 서구화되면서 그 식용 가능한 허브들 특히 이제 저희는 애플 민트는 이제 아주 소량 재배를 하지만 바질은 여름에만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와일드 루꼴라가 저희 주 작물이 됐어요. 그래서 와일드 루꼴라는 이제 그 굉장히 저희가 처음 매출이 그 홍성유기농 영농조합 법인에 저희 이제 허브를 납품을 하는데 전국 2회 생협 매장으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 레스토랑에 이제 택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첫 그 한 달 매출이 25만 4,900원 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잘 하면 200만 원까지 한 달 매출 홍성유기농 영농조합 법인만 따지면 그래도 오랜 기간에 비해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건가 싶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뭐 그 정도 그렇게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업비 있는 동안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감사비로밖에 이제 지출이 안 되니까 농장에는 농장에 소득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만 이제 그 사회적 농업 활동도 지속 가능한 그런 힘이 이제 되니까요. 그래서 한 번도 저희가 50% 농업 매출이 전체 행복농장의 매출에서 50%, 60%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은 없는데요. 그만큼 이제 행복농장에서 일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바질이 많이 나올 때 팔 데가 없었을 때는 이제 꽃대를 계속 잘라주는 일이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파리를 수확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이제 판매처가 마땅치 않았고 얼마 나가지 않는 거에 비해서 이제 작물은 굉장히 많이 또 재배가 돼 있고 그래서 그걸 버리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 바질을 수확해서 저희가 직접 가정용 믹서기에다가
그 소스예요. 이제 빵이나 뭐 파스타 이런 데다가 비벼서 말라서 먹는 바질 페스토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가공을 직접 했어요. 가공 허가 없이 그냥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 우선 판매를 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나름 제가 이제 맛있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맛을 보고 이제 다음 해에 또 주문을 해서 택배로 발송을 하고, 자세히 이제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 회계 또 담당하는 또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제가 그쪽은 잘 몰라요.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고 장사를 잘 못하죠. 그 뭐 우리 이제 와일드 루꼴라 1kg 뭐 좀 올려주세요 이런 말도 잘 못하고 거래처에다가 그러는데, 바질 페스토를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한번 따져봤어요. 1년에 도대체 페스토를 얼마를 파는 거야? 그랬더니 한 500만 원 정도가 1년 매출로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가공허가를 받으면 더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몇 년 전부터 가공허가 관련돼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기도 했는데, 여건이 안 맞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농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가공 허가를 받은 곳이 있는데, 그 장소를 썼던 분이 안 쓰게 되면서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가능성이 지금 있어져서 굉장히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공 허가를 받고 매장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대놓고 판매가 가능하니까 매출이 오르겠구나, 그렇게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이제 허브뿐만 아니라 육묘장에서 이제 각종 정원에 들어가는 일년초라든지 단연생 초하류라든지 꽃모종을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해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서도 판매도 하고 뭐 택배로도 이제 소량 1년에 뭐 몇 번 그렇게 나가고 하는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한 홍보 마케팅 뭐 이런 이제 컨설팅 그런 비용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받았을 당시에 이런 이제 디자인을 맡겨서 그 허브 모종이라든지 꽃 모종을 이 박스에다가 넣어서 손잡이 달린 그 행복농장 로고 들어가고 해서 뭐 10,000원씩 그렇게 판매를 홍보용으로 한 번 잘 나갈 때는 뭐 300개씩도 나간 적이 있고요. 그런 것도 매출에 도움이 돼요. 포장 하나로도 좀 올려서 받을 수 있게 빨간 비닐 포트에서 이제 판매를 하면 뭐 2,000원, 3,000원 받을 수 있는 걸 저렇게 선물용으로 나갈 때는 이제 10,000원씩 판매가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먼저 사회적 농업을 했던 그 선배 농장 입장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허브차도 가공을 좀 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허브차 이렇게 좀 브랜딩을 해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유기농 인증받고 하고 있고요. 사회적 농업은 워낙 김정석 박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저희 거점 농장 사업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이제 정신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이제 행복농장 이야기니까요. 이 자연부시라는 거는 이제 실사부시에서 차용한 프로그램명이에요. 이름인데, 자연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회복하자 이런 의미의 이제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전체 이제 정신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인데, 자연부시 프로그램이 저희가 2015년부터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루짜리도 있고 숙박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연중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자연부시 그 기본과정 숙박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 충남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광역센터니까 이제 충남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홍성군도 이제 보건소에 홍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그리고 충남 내에 있는
정신요양원 그리고 병원 이런 곳에 방역센터가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구시 프로그램을 할 건데 이제 선발은 그 병원이나 그 시설에서 선발을 하는 거죠. 같이 숙박이 가능하고 공동생활이 가능하고 그리고 농작업 그런 활동도 가능한 분들을 각 기관에서 시설에서 선발을 해서 한 15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저희가 2015년부터 충남방역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함께 할 동안에는 그렇게 선발 과정을 통해서 한 15인 정도가 숙박 프로그램을 초기에는 4박 5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또 그게 좀 어려워져서 못했다가 현재는 뭐 2박 3일도 있고 1박 2일도 있는데 초기에는 4박 5일 과정을 기초과정으로 삼았고요. 기초과정에서 농작업에 좀 흥미가 있으신 분들 저희가 기초과정은 뭐 힘들게 안 합니다. 프로그램 기획할 때 농업에 일단은 좀 재미 그리고 흥미 그리고 뭐 보람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성취감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애플미트를 키우니까 더울 때 프로그램이 생기면 애플미트를 직접 같이 회원들하고 수확을 해서 모히또 음료를 시원하게 만들어서 같이 마신다거나 그런 또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넣고 꽃 화분 만들어서 가져간다거나 고구마 이제 가을에 고구마철에는 저희가 고구마는 재배를 하지 않지만 저희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행복농장 안에서만 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다른 농장 그리고 다른 작물을 하고 있는 농장 그런 곳을 저희가 이제 미리 관계 맺었던 네트워크되어 있는 농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섭외를 하는데 그 사업비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접근하기가 공짜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강사비를 그 농장주한테 드리겠다. 강사비는 얼마 정도 드릴 수 있다.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한번 뭐 상추를 수확해 줄 수 있냐, 뭐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해줄 수 있나 그런 거를 좀 미리 얘기를 한 다음에 농장에 다른 농장을 이제 같이 함께 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병원이나 시설에서 또 오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회성도 굉장히 좀 낮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되게 낯도 많이 가리시고 하는데 행복농장에서 4박 5일 동안 있으면 행복농장 선생님들하고 행복농장에서 키우는 작물들만 만날 수가 있지만 다른 농장에 가면 다른 작물도 경험해 볼 수가 있고 또 젊은 이제 친구들이 하고 있는 농장에 가면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계속 좀 많이 접촉하고 제공해 드리려고 다른 농장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비도 섭외하기 편안하게 강사비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행복농장이 이제 장곡면 도산리에 이제 자리 잡고 있은 지가 10년이 다 돼 가는데 옆에서 이제 가까이 보시던 이제 다른 농장주들이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좀 생각의 전환이 또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몇 년 전에는 이제 차로 이동해서 가는 농장에 한번 갔었는데 멜론을 유기농으로 이제 재배를 하는 농장이에요. 거기 갔을 때 한번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1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자기 농장에 오니까 저희 농장에 하는 걸 보고 좀 괜찮겠지 안심하고 이제 불렀죠 오라고 갔는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그 농장주가. 근데 막상 한번 해보니까 뭐 이분들하고 충분히 뭐 할 수 있겠다 그런 또 생각이 또 바뀌고 저희 행복농장이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 통해서 심화 과정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에 인턴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최대 6개월까지 한 농장에서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인건비의 이제 80%를 지원을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4대 보험까지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20%가 이제 농장 부담으로 저희가 인턴 과정은 한 4명 정도가 그동안 이제 거쳤던 분이 4명 정도가 되고
이제 기초과정 때 주로 이제 다른 농장을 많이 가는데 그래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에서 이제 시골 마을은 농촌 마을은 코로나 때 좀 멈추긴 했지만 이제 철마다 이제 마을 분들하고 그 야외에 이제 놀러 가시잖아요. 여행을 가시는데 저희 마을 이장님이 저희가 2015년, 16년도 기초과정, 심화과정, 인턴과정을 거치신 분들 중에 두 분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두 분이 같이 마을 사람들 놀러 가는데 같이 데리고 가도 될까? 이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이장님도 그렇고 한번 그렇게 이제 버스 타고 하루 종일 같이 만나고 밥도 먹고 하면서 마을 분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다음에 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장님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두 분이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간식도 이렇게 차 안에서 나눠드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버스가 이제 도착해서 돌아와서도 이제 버스 안에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그 어르신들 간식 챙겨드리고 뭐 쓰레기도 같이 함께 청소해주고 마을 잔치 때도 그분들이 같이 이제 초대를 하면 뭐 설거지도 이장님 사모님하고 부녀회장님하고 설거지도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도 같이 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자꾸 접촉을 하게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농장에서만 만나지 않고 특히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른 장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하고 자꾸 접촉을 해야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분들이구나 그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다른 농장,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기초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편안하게 좀 힐링, 치유, 그리고 뭔가 체험, 농업에 대한 그런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그런 기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숙박하고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4년째 만 4년 됐는데요. 홍성군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홍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홍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함께 지금 만 4년 정도를 숙박 단기 프로그램이 아닌 이제 1년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 박사님 강의 때 횟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프로그램 횟수라든지 한 달에 한 번 뭐 찾아오는 거는 참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노선에 딱 저희가 걸리더라고요. 16회 1년에 네, 이분들이 오실 수 있는 저희는 조금 더 늘리고 싶었지만 그 보건소에서도 홍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서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네,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행복농장에 오는 프로그램이에요. 보건소 안에서 이제 주로 이제 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음악 치료라고 해서 음악을 감상을 한다거나 뭐 합창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요리 활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내부에서 하는 게 많은데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행복농장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유일한 거죠. 그 홍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하고 그분들이 이제 읍내에 이제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 다 모여서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 두 분이 같이 이제 움직여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행복농장으로 이제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버스를 한 30분 정도 걸리죠. 읍내에서 그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도 이제 사회성 관련된 이제 훈련인 거죠. 버스를 안 타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 중에는. 그리고 버스를 혼자 타기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한 10여 명 넘게 그 보건소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 두 분이 인솔하에 그렇게 지금 4년 동안 저희 행복농장에 주 2주에 한 번씩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때는 또 어려우니까 쉬고 방학을 하고 겨울에 또 추우니까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6회 2주에 한 번씩 행복농장에 오는데 이제 4년이나 됐으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새로 다시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대부분이 4년 그리고 4년 이상 만난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이름과 그리고 얼굴을 굉장히 이제 잘 이렇게 친숙하게 지금 익혀서 오시면은 보통 한 11시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요. 11시에 오시면은 오전에 이제 간단한 농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이제 파종부터 시작을 하고요. 파종을 하면 또 정식을 해야 되잖아요. 정식하려면 또 밭을 만들어야 되니까 밭 만드는 작업부터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여름하고 겨울을 좀 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작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그래도 이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이 농사가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 대충 감을 좀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시고 그리고 오시면은 뭐 그렇게 오전에 간단하게 농작업을 하면 시간이 또 금방 가잖아요. 그럼 또 식사 시간이 돼요. 식사를 또 같이 해요. 행복부엌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저희 유일한 재산인 이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농장은 이제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지만 이제 부엌이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해요. 평상시에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한 20명 넘게 평상시에 점심 식사를 부엌에서 같이 하고 의장님, 마을 이제 분요 회장님이 이제 식사를 해주시는 거죠. 물론 이제 식대는 다 결제를 하는 거고 저희 부엌이 생기면서 일자리도 생긴 거고 그리고 마을에 이제 독고 어르신한테도 식사를 또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그리고 홍성 보건소에서 이렇게 회원들이 오시면 섞여서 같이 밥을 먹거든요. 그럴 때 또 이제 인사를 하고 그 식사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죠. 또 저희 사모님이 굉장히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아주 맛있게 드시고 갑니다. 식사 시간이 이제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소화도 시키고 이제 쉬셨다가 한 20분 정도는 마을에 큰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 저수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은 라벤더를 재배하고 있는 또 그 이제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그늘에 앉아서 좀 쉬었다가 라벤더 꽃도 보고 그렇게 이제 또 저희 마을에 또 이제 그 마스코트 같은 이제 복실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그 개를 데리고 같이 산책을 한다거나 그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오후 이제 작업을 하는데 오후에는 이제 뭐 농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농장에 갈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박상경 쌤하고 같이 하는데 봉사활동으로 다른 농장에 가서 이제 상추를 이제 재배를 하는 농장인데 젊은 협업 농장에 갔죠. 저희가 제일 가까운 농장이 젊은 협업 농장이니까 젊은 협업 농장에 굉장히 자주 가는 편입니다. 프로그램 할 때 저희 행복농장에서 일하는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제일 많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50대 중반 정도 됐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 하나 다행히 들어오긴 했지만 협업농장 가면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도 굉장히 다르고 협업농장 가서 일하고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그 상추를 이제 재배 끝난 상추를 이제 제거하는 작업도 하고 비닐 멀칭을 이제 걷어내는 작업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또 봉사활동 일환으로 10여 명이 같이 하니까 2명이 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금방 또 도움이 되거든요. 일손으로. 그런 면에서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봉사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 협업농장에서는 쌈채, 오줌 쌈채를 1인당 한 박스씩 이렇게 제 선물을 한다거나 그렇게 받아가면 또 좋아하시고요. 다양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주로 농작업을 위주로 하죠. 심기부터 씨앗 파종부터 해서 심고 수확하고 관리하고 이제 그 수확한 걸 가지고 저희 또 허브를 재배를 하다 보니까 와일드 루꼴라를 수확을 해요. 그래서 부엌에서
루꼴라 피자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리 활동을 1년에 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행복농장에서 키운 모종 가지고 그 마을 곳곳에 정원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마을 안에 이제 활동가들 각 사무실 단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데 정원 관리를 그때 이제 저희 프로그램 할 때도 그 이제 보건소 분들하고도 관리를 같이 하고 심기도 같이 심고 또 거기서 나온 이제 꽃을 또 수확을 해서 꽃다발을 만들어 간다거나 그리고 또 나들이도 1년에 한 번 갑니다. 예, 밖으로 맨날 이제 농장으로 오시다가 수목원을 간다든지 체험 농장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을 또 찾아서 체험 농장을 가서 두부 만들기를 체험을 한다거나 이제 그 허브 조격을 또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이제 다양하게 좀 뭔가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예, 그렇게 좀 잘 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가 조금 힘든 작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퇴비를 뿌린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퇴비도 무겁지만 근데 이제 같이 협동해서 함께 들고 함께 하고 또 금방 또 끝내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보면은 하실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땀 뻘뻘 흘리시고 그런 일은 평소에는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하실 때는 뭐 아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일 시키고 뭐 이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끝나고 나서는 이제 소감 발표할 때 되게 보람 있었다. 이렇게 땀 쫙 흘리니까 되게 시원하고 되게 성취감도 있었고 보람 있다. 그렇게 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평가 때문에 그 보건소 내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행복농장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평가가 가장 높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협조적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업비가 있을 때도 자부담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기관이잖아요. 기관에도 다 예산이 있습니다. 자기 예산, 자기 돈을 좀 들이고 해야지 책임감도 생기고 또 관심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처음부터 자부담 내세요.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서로 신뢰를 좀 한 1년이나 뭐 이렇게 좀 지나고 나서 쌓은 후에 저희가 사업비가 있고 사업비는 2000 몇 년까지가 끝입니다. 근데 사업비가 있는 동안에는 정말 뭐 간식비도 좀 충분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 사업이 끝난 후에도 이제 보건소에서 행복농자가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자부담을 내시면서 사업이 끝난 이유를 같이 함께 도모하자 그렇게 의논을 해요.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보건소에서 장화 작업할 수 있는 장화를 사다가 이제 행복농장에다가 비치를 해놓는 경우가 있었고요. 자부담으로.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사업비로 장화를 안 사도 되잖아요. 그 대신에 또 다른 또 이제 용도로 그 사회적농 활동하는 대로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또 이제 식비도 내게 됐어요. 자부담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야외에 나들이 갈 때도 식비를 이제 보건소에서 낸다거나 아니면 입장료를 보건소에서 낸다거나 그러니까 신뢰가 쌓은 후에 자부담을 하시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평가가 좋아야지 그건 또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그 자부담 하시면서 더 이렇게 농장 활동 같이 함께 하는 거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돼요. 그리고 보건소 쪽에서도 이제 평가가 되게 높으니까 제가 작년에 저희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그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보건소 소장님도 다 입회를 하고 이제 팀장님도 입회를 하고 외부 이제 자문위원들도 이제 입회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이니까 이제 그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외부 자문위원으로 제가 이제 위촉이 돼서 그 자문회의에도 이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복농장과 이제 보건소와 홍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 네트워크 돼 있는 것들이 이제 공고해지면서 행복농장이 정신건강 관련돼서 홍성군에서 자문위원으로
들어와도 충분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보건소하고는 이제 올해가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올해부터는 사업비 없이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하고도 지속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건소에서 더 예산을 써서 사업비 있을 때보다는 이제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하고는 지속해서 사업비와 무관하게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성문 보건소뿐만 아니라 단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숙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서울에 거기도 이제 4년 됐어요.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생활 가정을 하는 이제 연합체가 있는데 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한울재단에서 공동생활 가정을 하고 있는 당사자분들이 한 3개의 집에서 이제 모십니다.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가 2박 3일 봄 아니면 가을에 행복농장에 와서 숙박을 하고 이제 가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보건소에서 연중으로 오시는 거랑 좀 다르게 보건소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화과정이라는 거를 요거는 이제 기초과정 다음 단계가 심화과정인데 숙박 프로그램을 한 분들 중에서 농업에 관심이 생긴 분 그리고 농장 입장에서 그리고 기관 담당 그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분이 A분이 농업 활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심화과정으로 한번 모셔볼까요? 이렇게 의논을 해요. 그러면은 본인도 물론 오케이를 해야죠. 본인이 이제 거절을 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3자가 오케이가 되면 심화과정을 열거든요. 그러면 심화과정은 2주 내지 3주 동안 정말 농장에서 농장 스태프들하고 똑같이 일상적인 농업 활동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2, 3주 동안 마을에 있는 이제 숙박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면서 심화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화과정 때 이제 나는 이제 농업 활동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 그러시면 이제 심화과정에서 끝나시는 거고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이제 인턴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인턴 과정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단계가 이제 고용이라는 형태의 이제 모형인데 그게 참 어려워요. 고용까지 가는 게.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형태지 이제 법적으로 고용이 돼서 4대 보험을 해드리고 이제 기본 그런 이제 인건비를 드리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예, 현실적인 저희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기본급을 아직은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행복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제 정신장애 말고 일하는 분들은 그 행복농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나 그런 지향점에 동의하시는 분이 농업도 하고 이런 가치 활동도 같이 함께 하고 하는 분들이 이제 같이 하는 거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진짜 농장에서 일하기가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심화 과정 그리고 이제 인턴 과정이 정말 저희한테는 좋은 또 장애인 고용공단 제도이기 때문에 이용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그 인턴 과정을 인건비 지원을 조금 더 연장을 이제 했으면 해서 한 농장 한 법인에서는 이제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최대 6개월 하고 나서 저희랑 또 같이 협업하고 있는 젊은 협업농장에서 또 6개월 인턴 과정을 해서 최대 이제 12개월을 하시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7, 8년 동안 저희와 함께를 하셨고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저희 농장에서 이제 농작업이 가능하셔서 농장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한 분은 마을에 이제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강당이라든지 숙박시설 그런 곳에 이제 청소 관리 이런 업무로 이제 7년 정도 일을 하셨었습니다. 네. 저희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도 만나지만 또 지역적으로도 마을에 이제 학교가 유일하게 장곡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40명이 안 돼서 한 38, 9명밖에 안 됩니다. 작은 학교인데
마을이 이제 살려면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을 이장님도 굉장히 이제 학교 살리기 위해서 이제 장학금도 내놓으시고, 그런데 행복농장도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행복농장이 정신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하고는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행복농장도 장국 초등학교에 이제 장학금을 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농장 입장에서는 큰 돈이지만 100만 원을 냈습니다, 작년에. 이장님도 굉장히 학교 살리기 위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은 학교다 보니까 돌봄반 아이들이 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봄반 아이들 2명 하고 저희가 몇 년간 그리고 이제 사업비를 안 쓰고도 그 아이들하고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농장에 있는 뭐 자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농장에 오면 꽃밭에서 활동도 하고, 뭐 자연물을 이용해서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수학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제 아이들하고도 연중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장곡면 말고 이제 다른 면에 있는 금마면에 있는 이제 중학교 돌봄반 선생님이, 선생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학교 이제 특수학급 선생님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선생님은 또 이런 농업 활동하는 게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농장, 그런 농업을 하는 농민을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농장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그 선생님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아이들 4명을 태우고 연중으로 저희 행복농장에 한 2년간 금마중학교 아이들이 또 왔다가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하고 가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청소년, 청년들도 만납니다. 주로 이제 저희는 만나는 이제 크게 메인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지만, 저희가 평민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뭐 인가받은 학교는 아닙니다. 농촌에서 농장을 하고 있고 농업을 하고 있는 평민마을학교 농장협의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농장이 저희 행복농장인데, 풀무학교가 또 홍동에는 있는데 풀무학교 배움농장이 또 있고, 젊은 협업농장도 있고, 저희 농장도 있고, 또 한 농장도 있는데, 그 평민마을학교 산하의 농장협의체 농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평민마을학교에서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농업교육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이유학교도 있는데 거기도 수년째 지금 오고 있는데 전교생이 옵니다. 코로나 때는 못 왔는데 180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평민마을학교 산하 농장뿐만 아니라 홍성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들, 그리고 이제 홍동에 있는 문당이라든지 홍동에 있는 다른 이제 농가들을 조직을 해서 뭐 18개 농장 뭐 이런 곳에 이제 배치를 해요. 그럼 이제 한 농장당 한 10명 정도 위아래로 해서 그 아이들이 한 일주일 한 3박 4일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농사 일을 함께 하는데, 농사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농업 관련된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이들과 접근을 해야 되니까 평민마을학교에서 그 농가들을 불러서 교육을 또 시키면 그 농장주들이 그대로 이제 학생들하고 만날 때 그렇게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뭐 일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손으로 보면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이유학교나 그런 대안학교에서 학교 입장에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계속 해마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에도 행복농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만나고 있고 청년들도 만나고 있고, 만나다 보니까 이제 청년 중에 사회적 농업에 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는 거고, 사회적 농업에 대한 그런 홍보, 확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진이 이제 독립자유학교인가, 굉장히 많죠. 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제 농장주들하고 같이 단체 사진 찍은 건데,
뭐 이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했네요. 네, 넘어가고요. 네.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마을에 있는 이제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도 몇 년간 같이 활동도 하고, 저희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마을에 이제 지금은 저희가 주거동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그 분들 두 분이 기초과정부터 했던 분들이 시설에 한 10몇 년 사셨어요. 근데 두 분을 2017년도에 그 주거독립을 도와드렸어요. 주거독립 도와드릴 때 저희 농장만 한 게 아니라 충남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담당 또 팀장님이랑 같이 의논해서 이분들 정도면 시설에서 나와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근데 저희가 그 공동생활 가정을 마련을 했으면 그 시설에서 뭐 100명 넘게 사는 곳에서 공동생활 가정,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사실 수 있게 그런 단계를 좀 거쳤으면 좋았을 텐데, 참 그때 되게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동생활 가정 없이 이제 주거독립을 도와드렸더니 이제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면서 이제 약을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약을 또 먹기 싫잖아요. 10몇 년, 뭐 20년 그렇게 약을 드셨으니까 그 시설에서는 약 관리가 이제 철저히 됐지만 혼자 사시면서 내가 먹기 싫으면은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을 안 드시게 되면서 이제 초기에 주거독립하고 초기에 한 번 딱 입원을 했었어요. 약을 안 드시니까 조현병을 갖고 계셨는데 한정도 많이 들리시고 농작업도 안 되고 뭐 이러셔가지고 입원을 또 담당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도와드렸고, 작년에도 고비가 또 왔어요. 작년에는 이제 약을 안 드신 게 꽤 오래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기관은 아니잖아요, 농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약을 아침 약은 농장에 출근하시니까 이제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아침에 이제 오시면 커피 드시기 전에 약 드실까요? 그러면 약도 잘 드시기도 하다가 또 안 가져오시고 안 드시기도 하고, 그게 좀 시간이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1년에 8개월을 병원에 좀 입원을 하셨어요. 지금도 입원 중이신데, 네. 그래서 시간도 다 됐는데 제가 좀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정신장애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을 안에 이제 농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7, 8년 같이 함께 일을 하는 분들이 매일 출퇴근을 5일 근무를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주거 독립을 이제 도와드렸고 공동생활 가정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지만 어려웠고, 저희 앞에 이제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일 내에 공동생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전공면에서 받은 거지만 행복농장이 그동안 이런 이제 사회정동 활동도 하고 정신장애인들과 이제 함께 하면서 이제 농식홍보 돌봄마을 조성 사업 그게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굉장히 큰 돈인데 저희 행복농장만 쓰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 면 단위에서 이제 복지 사각지대 이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공동생활 가정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꿈꿨기 때문에 이제 공동생활 가정을 만들 거고 모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오기 전에 보름 됐는데 저희 이제 같이 그 프로그램 출신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보름 전에. 저희 그러니까 같이 매일 보던 이제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놀랬고 가족하고도 연락을 하고 가족들이 이제 조용히 가족끼리 이제 화장을 하고 장례를 이제 치렀기 때문에 장례식을 이제 안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추도식을 죄송합니다. 네. 제 이야기를 꺼내면 울 것 같아서 안 꺼내려고 했는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추도식을 했어요. 한 30명 넘게 모여서 했는데 누가 하나 이제 약속을 하고 기획을 한 게 아니라 그 추도식이 그 언니가 일했던 그 사무실 옆에 정원 앞에서 했는데 기획을 안 했어요. 근데 누군가 영영 이모 의자 해가지고 아주 작은 귀여운 의자를 급하게 또 어떻게 만들어서 그 의자를 그 자리로 기억하려고 만들어서 놨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국화를 또 사다가 화원에서 사다가 또 이렇게 헌화를 할 수 있게 됐고, 또 누군가는 그 언니가 좋아했던 이제 과자나 뭐 이런 거를 또 이제 상을 또 차려놓고, 또 누군가는 뭐 이렇게 준비를 각자 알아서 한 건데 그걸 다 모아놓으니까 이거는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장례식장 가서 조문하고 이제 밥 먹고 끝나고 하는 건데 그분과 함께한 그런 시간을, 그리고 그분에 대한 추억이나 뭔가 미안함이라든지 뭐 감사함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마디씩 다 한 거예요. 편지를 쓴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처음에는 그 언니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이 제가 이제 심하게 들었거든요. 농장한다, 뭐 이렇게 일한다, 바쁘다고 핑계로 제대로 이제 잘 못 살폈나. 근데 그게 다 제 책임인 줄 알고 있었어요. 착각한 거고 오만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추도식을 겪으면서 그 언니를 알고 있는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이모로 이제 보통 불렀는데 제가 착각했구나. 돌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뭐 스트레스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한 그런 뭔가 이제 그런 오만한 그런 책임감으로. 근데 그렇게 추도식을 치르고 나서 마음이 한결 되게 너무 좋았던 게, 이 사람들이 함께 돌봤구나. 내가 혼자 돌본 게 아니구나. 마을이 함께 돌봤구나. 그리고 그 언니가 사셨던 게 행복농장,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출근을 하는 그 버스 타는 게 너무 행복했다. 버스 타고 이동하고 행복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 그 이제 동료 지원가 활동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어디에 기고한 그 글이 있어요. 그거를 추도식 때 이제 낭독을 했는데, 그랬구나. 그랬구나. 언니도 이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초콜릿도 사다가 또 이제 선물해 주기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장애인이다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돌보고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행복농장 사례 얘기를 할 때. 근데 그게 뭐 갑자기 돌아가시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가족들이 장례를 안 치러줬는데 마을 사람들이 해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감동적인 그런 자리를 함께 여럿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농장에서도 만난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럿이 같이 함께 하니까. 제가 5분 좀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